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검 황색종, 죽상종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안검 황색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환은 드물지 않게 외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커져서 오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상태로 모르는 상태로 오셨다가 다른 진료를 하면서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눈가에 생기는 이 노란 지방 덩어리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검 황색종의 정의와 특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검 황색종은 눈꺼풀 주변에 나타나는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의 편평한 병변입니다. 피부 아래에는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돼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주로 상안검의 내측에서 시작이 돼서 점차 확산이 돼서 눈 아래쪽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특징은 보통은 양쪽 대칭적으로 발생을 하고 통증은 없고요. 크기가 서서히 증가를 하고 주변 피부와 이제 경계가 명확합니다. 안검 황색종의 원인과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지혈증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되는 게 주된 원인이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연관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2형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만 이런 대사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코티코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이나 특정 이뇨제 사용 이런 것도 위험 요인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흡연이나 폐경기 여성에서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겠죠. 중요한 점은 안검 황색종이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안검 황색종이 발견이 되면 반드시 혈중 지질 프로파일 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단은 주로 임상 소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서 혈액검사, 조직 생검, 초음파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이제 병변의 깊이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제거할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갈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치료는 크게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내과적 치료에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계 약물이나 파이브레이트계 약물, 에제티미브 등의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등이 포함이 되고요. 하지만 이 내과적 치료가 메인은 아니고 이런 치료는 외과적으로 제거를 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과적 치료만으로는 이미 생긴 황색종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과적 치료가 메인이 되겠는데 외과적 치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에는 레이저로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 소작술, 화학적 박피, 냉동요법, 외과적 절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선호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외과적인 절제입니다. 이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완벽한 제거가 가능하죠. 한 번의 시술로 병변을 많이 또는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병변의 깊이에 따라서 정상 조직과 죽상종 조직을 분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조직 검사를 가능하게 하죠. 제거한 조직을 병리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추가적인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발률이 낮습니다. 완전히 제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재발률이 낮습니다. 다섯 번째로 병변이 큰 경우에 이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쌍꺼풀 라인을 고려를 해서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안검 성형술 효과까지 낼 수가 있어서 미용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효과죠. 하지만 외과적 절제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과적 절제랑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을 저는 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방법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먼저 외과적으로 주요 병변을 제거하고 레이저로 남은 작은 병변이나 주변